제3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 이제 26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26번 들어가 봅시다. 자, 26번. 다음 대화 장면 속의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 그럼 왕을 찾아야죠. 자, 이번에 붙잡힌 임꺽정 일당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나를 어지럽게 나라를 했는지 알아봤냐? 지금 보면 임꺽정의 난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선 명종 때 아닙니까? 그렇죠? 명종 때 임꺽정의 난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황해도 지역, 황해도뿐만 아니고 이 황해도 그리고 경기도까지 이렇게 종횡무진 누볐던 임꺽정의 난이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시험에서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다? 명종을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럼 명종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라. 자, 1번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 육진을 설치. 세종 때죠. 세종 때 최윤덕과 김종서를 보내서 사군과 육진을 개척했다. 여진을 몰아내고. 자, 두 번째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윤일파가 대윤일파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게 되는 을사사화를 얘기하는데 명종 때 맞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기유약조로 기유약조 체결로 일본과 국교가 재개되었다. 기유약조 광해군이죠. 광해군 기유약조입니다. 자, 네 번째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로 부정부패가 심화됐다. 뭐 세도 정치 아닙니까? 순조, 헌종, 그리고 철종. 그렇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다섯 번째 보시면 남인이 축출되고 노론과 소론이 전국을 주도하였다. 이건 언제입니까?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숙종 때입니다. 그래서 숙종 때 그 경신왕국 이후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신왕국 이후에 노론과 소론이 분화되었다. 이걸 또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제 카페 블로그에 보면 선생님 이거 언제로 노론 소론 분화를 언제로 봐야 됩니까? 경신왕국 이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가와 나에 들어갈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조선시대 3사의 역할인데 자, 지금 보세요. 가번 보니까 사헌부가 나와 있어요. 사헌부는 뭐 하는 곳입니까?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자, 나번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사간원이래요. 자, 사간원은 무엇을 합니까? 간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왕의 잘못을 비판하는 간쟁을 했던 간쟁 기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번은 다번은 없네. 홍문관이죠. 그래서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을 조선의 3사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1번. 화폐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맡았다. 이것은 고려의 3사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고려의 3사. 조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호조에서 관할을 했겠죠. 자, 두 번째. 왕명 출납과 군사기밀을 담당했던 승정원이다. 승정원. 왕의 비서기구 승정원. 자, 세 번째.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 이건 뭐예요? 역사를 편찬하고 보관했던 춘추관에 대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네 번째, 재신과 추밀 등으로 구성돼서 법제와 격식을 논의하였다. 고려시대 때요. 고려시대 식목도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법과 의례, 규칙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고려의 제축기구 식목도감. 5번, 가와나 공통점을 물어보고 있네요. 왕의 관리 임명 과정에서 석영권을 행사했다라는 건데 자, 보세요. 이 사 두 개를 가지고 뭐라 부릅니까? 조선의 양사라고 불러요. 양사. 그래서 이 양사에서 오프미아의 관리를 등용할 때 양사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왕이라도 승인이 아니고 동의. 왕이라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양사에서 이것을 승인을 안 하면 왕 혼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 사헌부 사간원. 자, 28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지금까지 가에서 한성부 관할구역에 난전을 단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금난정권을 폐지한다. 가에게 그렇죠? 가에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누구에게 주었던 금난정권을 폐지한다. 이건 뭐예요? 일단
정조 때 시행한 뭡니까? 신해통공 아닙니까? 그렇죠? 신해년에 상공업을 통하게 했던 신해통공에 대한 내용인데 이 신해통공은 뭡니까? 그동안 시전상인에게 주었던 무엇을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 금난전권. 자, 금난전권을 뺏는 거죠. 그래서 금난전권을 철폐하는 것, 요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지문에서 정조 때 신해통공을 얘기하고, 자, 가가 나와 있는데 누구? 시전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전상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1번. 청과의 후시무역을 주도했다. 사무역. 아무튼 청나라고 하면 뭐 만상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만상.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계시가 아니고 후시를 얘기했으니 사무역을 또 얘기하는 것이다. 아무튼 시전상인과는 관련이 없지요. 시전상인은 또 관상이에요. 자, 두 번째.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했다. 송상이죠. 그래서 개성상인, 인삼을 또 판매를 했고요. 재배를 했고 또 송방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전국적으로 유통망을 확대시켰다라는 거죠. 세 번째, 주로 외관을 중심으로 무역 활동을 했다. 동래상인이죠. 동래상인. 그래서 외와 무역을 했던 동래상인. 자, 네 번째, 포구에서 중개, 금융, 숙박업에 주력을 했다라는 거지. 서울 지역에 있었던 객주나 여각 등이 될 것이다라는 거. 자, 다섯 번째, 상권 수호를 위해서 황국중앙총상회. 이거는 1898년 서울에서 조직이 됐는데요. 이것은 왜 조직이 됐느냐? 이 시전상인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시전상인의 단체 황국중앙총상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29번으로 넘어갈게요. 밑줄은 이 법전을 편찬하는 왕의 업적. 법전이 나왔네요. 법전. 이 법전은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여러 법령을 통합해서 편찬한 것으로 규정과 검사관 박제가 유득공이 가망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라는 것. 지금 여기에서 보면 힌트는 뭐밖에 없어요. 규장과 검사관 박제가 유득공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유득공과 박제가는 서울 출신으로 정조 때 발탁이 되죠. 그래서 규장과 검사관으로 활용이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법전을 편찬하는 왕이 없죠. 그럼 정조 때 어떤 걸 얘기하고 있다? 대전 통편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질문에서 무엇을 물어봤다? 왕을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면 정조 때 업적으로 맞는 걸 찾아보자. 자, 1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용영 전조의 친히 붙어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자, 2번 볼까요? 청과의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 종계비 숙종 때 우리나라의 그 박권과 그리고 청나라의 목국 등이 그 백두산에 만나서 경계를 설정했죠. 그래서 서위암록 동이통문이라는 내용을 비석에 꽝 박아서 꽂아놨었다. 자, 간도 문제. 세 번째. 동국문헌 비고를 편찬해서 역대 문문을 정리하였으니 누굽니까? 영조 때 홍봉환에 의해서. 영조 때 홍봉환 됐습니다. 자, 네 번째.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삼정 이정청을 설치를 했던 철종이죠. 철종 때 임술농민봉기. 그래서 니들 왜 그래? 그랬더니 이제 삼정의 문란 때문이구나. 우리가 시정할게.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붕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탕평비 영조 때 아닙니까? 그렇죠? 영조 때 답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이제 30번 문제로 넘어가자라는 거죠. 자, 다음 주장을 펼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인물을 찾는 문제인데요. 재물이 모자라는 것은 농사를 힘쓰지 않는 데서 생긴다. 농사에 힘쓰지 않는 것은 6가지 좀 때문이다. 6가지 사회를 좀 먹는 6가지 폐단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육두론이에요. 그래서 첫째가 노비, 과업, 벌열, 기교, 승려, 그렇죠. 그리고 게으름뱅이 이런 것들. 이게 육두론이다라는 거죠. 이 육두론 6가지 사회 병폐. 그래서 이 6가지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거죠. 1번. 전론에서 마을 단위 토지 분배와 공동 경작을 제안했다. 정약용. 여전론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우서는 유수원이죠. 유수원은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강조했고요. 세 번째. 반개수록 유형원이죠. 유형원의
반계 수록이었다. 그래서 반계 수록에서 신분에 따른 토지를 차등 분배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4번 과구록 이익의 과구록이에요. 이익의 과구록 자영록 몰락을 막기 위해서 영업전 설전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영업전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 유명한 한전론입니다. 그렇죠? 영업전을 설정을 하고 이것을 팔지 못하게 하고 그 이외의 것만 팔게 하자라는 것이 이익의 한전론. 자, 5번째 북학이 박제가다라는 거죠. 박제가는 북학이에서 재물을 우물을 물에 비유했죠. 그래서 그냥 놔두면 썩고 퍼내면 다시 차니 화폐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약보다 소비를 강조했었다. 박제가. 자, 그래서 30번에 4번이 정답, 우리가 31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다음 상수가 올려진 직접적인 계기를 찾아봐라. 미국으로 말하면 우리가 원래 잘 모르던 나라인데 미국 얘기가 나왔어요. 만일 그들이 우리나라의 허점을 알고 우리가 힘이 약한 것을 업신여기 따르면 요구를 강요하고 비용을 떠맡기는 후 장차 어떨 것이냐 점점점. 하물며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은 모두 같은 오랑캐다. 오랑캐 때문에 오랑캐를 가지고 오랑캐를 막는다? 이게 말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만손의 영남만인소입니다. 자, 영남만인소는 왜 이렇게 주장이 되었습니까? 자, 2차 수신사 김웅집이 무엇을 가져오죠? 조선책략을 들고 옵니다. 조선책략. 그래서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는데 조선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정척서 사상과 영남만인소. 그렇죠. 이만손이 아니되 옵니다. 그리고 개화파는 개화사상. 빨리 우리가 개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에 누가 이겨요? 개화사상가가 승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1882년 조미수옥 통상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자, 1번.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가 유통되었다. 이거 조일 수호조규 부록입니다. 그렇죠? 조일 수호조규 부록. 강화도조약 부속조약. 두 번째, 조미수옥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1882년 체결되었는데 이 그 자료에 뭡니까? 자료의 결과. 그렇죠? 결과 이쪽이 이제 안 됐고 어떻게 개화파의 개화 사상이 힘을 입어서 이제 그 체결이 되었는데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직접적 계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온 계기가 뭡니까? 배경은 조선책략인데 요거는 결과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쉽게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배경이냐 원인이냐 결과냐 이 차이예요. 세 번째,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군민과 충돌하였다. 이거는 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래서 미국 배를 소각시켰다. 미 상선이 평양에서 약탈을 부리니 그때 이제 박 교수가 가서 그 평양 관민이 힘을 합쳐가지고 소각을 시켜버렸다. 네 번째, 영종도에서 일본군이 상륙해서 약탈을 저질렀으니 이것이 운요 사건이죠. 운요 사건. 그래서 1875년 운요 사건. 이 사건의 결과 뭡니까?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죠. 자, 5번째, 김홍집이 가지고 온 조선 책략이 국내에 유포됐으니 이것이 정확한 이거죠.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31번에는 5번이 정답. 자, 우리가 32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3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편지가 작성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골라봐라. 자, 베이징에 계신 주교께 얘기를 합니다. 이 탄할 만한 나라가 홀로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강경하게 버티어 성교를 잔혹하게 치고 성직자를 마구 학살합니다. 군사를 보내서 문책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한다. 자, 이름을 보니까 황사영입니다. 그렇죠? 이 황사영 백서 사건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황사영 백서 사건은 자, 무엇에 대한 결과입니까? 신유박해예요. 그렇죠? 이 신유박해 때 이 신유박해 너무 그 정부에서 너무 탄압을 하니까 황사영이 베이징에 있는 주교에게 편지를 띄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어떻느냐라고 하지만 발각이 되면서
더 큰 박해를 탄압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유 박해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180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유 박해 바로 직후 상황이니까 황소영 백서 사건 언제입니까? 답번이 맞죠. 3번 1800년 순조직이 바로 다음 해 1801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자, 우리가 33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밑줄은 기억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 자, 이곳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현군 묘입니다. 한 독일 상인이 덕산까지 들어와서 도구를 시도한 것이 발생한 곳. 이거 뭐예요? 1868년에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그렇죠? 오페르트가 남현군의 묘를 도구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그렇죠? 그래서 오페르트 독일 미수 사건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1868년 이후 상황을 찾아봐라 라는 거니까 기억번 전국 각지의 척합이 1871년 이후 상황이죠. 맞네요. 자, 니은번 어제연이 지키던 광선부가 함락되었다. 1871년 신미양요. 맞죠? 자, 디귿번 외교장각 의궤가 국외로 약탈되었다. 1866년 병인양요 때. 이전 상황이네요. 그렇죠? 리을번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활약했다. 역시 병인양요 때. 그러면 이전 상황이니까 기억 니은번 1번이 정답이죠. 자, 34번 문제로 갑니다. 자, 밑줄근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지금 엎드려서 절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은 미국 공사의 서울 부임에 답하여 파견된 사절단이 아서 대통령을 만나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이 유명한 장면은 1883년 파견되었던 보빙사입니다. 그래서 민영익을 또 정권 대사로 파견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1번. 이 보빙사를 왜 파견합니까? 자, 1882년 조미수 통상조약을 체결을 하죠. 이때 미국에서 영사를 파견하는데 이 영사가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줬단 말이죠. 거기에 보답하는 의미다라고 해서 보빙사예요. 미국에 파견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첫 번째. 보고 들은 내용을 해동 제국기로 남겼다라는 것이요. 성종 때 신숙주가 그렇죠? 신숙주가 작성한 해동 제국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 두 번째,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 파견되었다. 대한제국은 1897년 대한제국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 그 이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 세 번째, 개화 반대 여론으로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1881년에 파견된 조사시찰단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개화에 대한 내용이 여론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비밀리에 파견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조사시찰단. 자, 네 번째,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다. 1881년 영선사에 의해서 영선사가 귀국하고 그리고 무기 제조 창고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정권 대신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등으로 구성되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구미사절단 보빙사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34번에 5번이 정답. 자, 우리가 이제 35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싹 다 지우고 35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35번.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한 자료가 지금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열강의 이권 침탈하면 머릿속에서 독립협회가 뛰어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독립협회가 나오는데 열강의 이권 침탈이라고 하면 아관파천 직후에, 그렇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을 피신간 직후에 엄청나게 많이 열강에서 이권을 뺏어가고 그 이권을 막기 위해서 그 독립협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한해서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이었다라는 것도 이제 참고하시고. 35번 문제. 가에서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자, 배경. 청일전쟁 및 아관파천 이후에 열강의 경제 침탈이 더욱 심해졌다. 아무것도 없어요. 와, 이거 이제 큰일 났다라는 거죠.
자, 가번 러시아. 그래서 나번 미국. 다번 그리고 영국. 그리고 하나는 어디입니까? 라번은 일본이네요. 일본. 자, 한번 가봅시다. 하나 가봅시다. 자, 기억번. 러시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성과 의주를 연결하는 전신 가설권. 이건 청나라에. 그렇죠? 그래서 청나라에서 1885년에 가설하는 것이 전신입니다. 가설. 그래서 청나라 러시아 틀렸고. 자, 니은번. 운산채굴권. 그래서 미국과 관련됐는데 맞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운산채굴권을 가지고 갑니다. 이거 외워두셔야 되고요. 자, 디귿번. 두만간 유역과 울릉도의 산림채굴권은 이것은 러시아가 두만강이니까 러시아잖아요. 그렇죠? 그쪽 근처. 그런데 영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답이 될 수 없죠. 자, 리을번. 경부선 철도 부설권. 와, 뭐 철도하면 일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철도하면 일본. 그러니까 리을과 니은번이 이제 정답. 4번이 정답이죠.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직접 보시고 판단해 가지고 껴다 맞춰야 돼요. 이걸 가지고 여기에 러시아가 뭐다, 미국이 뭐다 이걸 다 확인하고 하다 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역순으로 계산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6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가 반포된 이후에 실시된 정책 뭡니까? 자, 그렇다면 이 자료가 뭔지 한번 봐야죠.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한 제국이다. 제국? 대한제국의 2조에 벌써 나왔어요.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에는 500년이 내려왔고 이후에는 만세토록 운영될 것이다. 자, 제3조, 대한국 대황제는 이거 뭐예요? 대한제국의 헌법이죠. 대한국 국제를 얘기하고 있다. 대한국 국제는 언제 반포가 됩니까? 1899년에 반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제국의 헌법이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1번 볼게요. 전국 팔도를 23부로 기억했다. 23부 337군 언제 때요? 이것은 2차 가보개혁 때. 2차 가보개혁 때에 있었던 행정구역 변화지요. 자, 두 번째, 지게함을 설치해서 지게를 발급했다. 그렇죠. 이것은 대한제국의 그 근대적 토지 측량 사업 지게입니다. 2번 정답이네요. 3번, 건양 연호를 제정하고 태양역, 양력 사용 을미개혁이죠. 자, 네 번째, 6조 8아문으로 개편하고 과거제 1차 가보개혁이에요. 그렇죠? 1차 가보개혁. 자, 다섯 번째,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서 근대적 개혁, 군국기무처 하면 역시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이라고 하면 뭐가 나와야죠? 홍범 14조. 그렇죠? 36번에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37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37번. 가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가 신문 창간사네요. 그러므로 우리 조정에서도 방문국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어 외국 소식을 폭넓게 번역하고 아울러 국내 일까지 실어서 나라 안에 알리는 동시에 여러 나라에 파분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방문국을 설치해서 우리나라에서 신문을 찍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입니다. 자, 한성순보는요 1883년에 찍어내죠. 그리고 1884년까지 찍어냈던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으로서 관보적인 성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한문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 한문신문. 그래서 그 관료들이 이제 대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문으로 만들어졌다. 자, 1번. 의병 운동을 호의적으로 보도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이 대한매일신보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매일신보에서 의병을 그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베델과 양기탁이 발기인이 돼서 설립한 신문사 아닙니까? 그 베델은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1902년에 영일 동맹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본 애들은 영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활발하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일본에 대해서 신문을 그 의병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신랄하게 실을 수 있었던 것이 대한매일신보. 자, 그리고 신라 방송대국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황성신문이죠. 황성신문
그래서 황성신문에서 황성신문의 주필 장지연이 여기에서 그 울부짖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시일야 방성대곡. 일본 놈들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80일 동안 정관시키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대한매일신보가 있었고요. 황성신문이 있었고 그리고 제국신문이 있었다라는 거죠. 대항제, 국채보상운동 그렇죠. 자, 네 번째, 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영문으로도 발행되었다. 독립신문이에요. 독립신문, 영문판. 그래서 서재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다섯 번째, 순한문신문으로 열흘마다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한성순보를 계승해서 이 다음번에 한성주보가 나오죠. 그것은 7일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성순보는 열흘에 한 번. 그래서 37번에 5번이 정답. 자, 38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취지서를 발표한 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 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에 의해서 달려있다.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자강할 방법을, 그렇죠? 그 아랫줄에 보시면 끝내는 다른 나라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는 모두 자강할 뭐예요? 대한자강회입니다.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요. 대한자강회의 설립 취지서를 보면 뭐든지 자강이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906년 대한자강회는 시험 문제 나오면 일단 단체는 대한자강회 그냥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헌정연구회를 계승한 단체로서 당시 이제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는데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지요. 그렇죠? 이러다 이제 해산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대한자강회입니다. 자, 1번 정답이 나왔네요. 1번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중청 개편을 통해서 의회 설립운동. 자, 독립협회지요. 독립협회는 관민공동회에서 헌의육주를 결의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관에서 25명, 민에서 25명을 뽑아서 중천관제 방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총 50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 일을 보게 하자 이런 의회 설립 운동을 전개를 했죠. 그때 반포한 것이 그 중추원 관제 반포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잘 되지 않았다. 설립 직전까지 갔으나 실패하게 된다. 독립협회 의회 설립 운동이에요. 자, 세 번째 각야나를 제정하고요. 기관지인 한글을 발행했다. 조선어 연구회 그리고 뭐 조선어학회 이렇게 이제 다 파악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계승해서 계속 그 한글을 발행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뭘 얘기했어요? 각야날. 그럼 조선어 연구회입니다. 그렇죠? 각야날, 한글날. 자, 일본의 토지 약탈을 막고자 농광회사 그것은 이제 또 1904년 보안회하고도 관계가 있죠. 보안회, 조선어 연구회. 다섯 번째, 자, 평양의 대성 평양의 대성학교와 정주의 오산학교를 세워서 민족교육을 실시했다. 신민회지요. 신민회. 그래서 지금 보면 대성학교 1908년에 평양에 안창호 선생이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오산학교 정주에 1907년에 이승훈 선생이 학교를 설립하고 인지를 양성했었다. 신민회지요. 자, 38번 1번이 정답이고요. 우리가 39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39번 가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강원도 관찰사 서리 이명래가 울릉궁수 심흥택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울릉도가 나왔어요. 자, 이번 달 4일 진시쯤에 배 한 척이 울릉군 내 도동포에 정박했는데 일본관인 일행이 내려서 말하기를 어디가 지금 일본 영토가 된 까닭으로 시찰차 왔다 하온바 이에 보고해서 살펴달라. 일본 땅이다 이거죠. 이상한데 그래서 참정 대신 박재순이 보고는 잘 받았다. 가가 일본의 영토라는 말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니 그 섬의 형평과 일본인들 어떻게 하는지 다시 조사해라 라는 거예요. 지금 울릉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울릉도와 관련된 이 섬에서 일본 놈들이 내서 우리 땅이라고 하고 지금도 우기고 있는 것이 뭡니까? 독도죠. 그래서 독도에 지금 관리가 야 이거 독도 우리 땅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다시 파악해서 다시 올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번 하멜 일행이 표류하다 도착한 곳은 제주도죠. 제주도.
그렇죠? 17세기에 제주도에 표착합니다. 자, 두 번째.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는 강화도 그리고 진도가 배중손이 이끌었던 상별초죠. 그래서 강화도, 진도, 독도와 상관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강화도, 진도, 제주도는 김통정. 그렇죠? 자, 세 번째. 정제도가 양명학을 연구하면서 학파를 형성했다. 강화도지요. 그래서 강화학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화도. 자, 네 번째죠. 네 번째.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명분으로 어디를 빌려 쓰겠다라고 얘기해요? 저령도를 빌려 쓰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저령도조차 않은 저령도를 달라라는 얘기하고 틀릴 게 없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통해서 관할 영토임을 명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울릉도는 군을 울릉도로 얘기하고 이제 군청의 위치를 태화동으로 하고요. 그리고 울릉도, 석도, 죽도, 죽도와 석도를 다 관할한다라고 하는데 이 석도는 무엇을 얘기하죠? 독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은 독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 대한제국이다라는 것이죠. 40번 문제 들어갑니다. 40번. 자, 가에서 마의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 답사기획서. 그래서 서울이에요. 가는 창경궁, 나는 서울도서관, 다는 러시아 공관. 그렇죠? 라버는 덕수궁 석조전, 그리고 마버는 명동성당이네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그래서 서울의 유적지. 자, 일제에 의해서 동물원 등이 설치되었다. 이건 어디예요? 창경궁입니다. 창경궁. 그래서 창경궁이 일본 놈들이 궁을 그 원으로 격화시키죠. 그래서 동물원 왕이 있었던데 그냥 동물 집어넣고 격화시켜 버리려고 했었던 창경궁, 창경원이다라는 거죠. 1번은 맞는 얘기고. 자, 두 번째.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청사로 이용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서울도서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 청사로 이용된 거 1925년에 신청사. 조선총독부 신청사는요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 해체시켜서 김영삼 정부에서 해체시켜서 이제 지금 볼 수가 없는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청사로 이용된 것은 서울도서관이 아니고 1925년에 26년에 또 준공했던 신청사가 있었어요. 자, 그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을미사변 이후 고종이 피신하였다. 이거 어디예요? 러시아 공사관이잖아요. 답은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 공관 맞고요. 자, 4번 보시면 4번에 보시면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어디에서요? 덕수궁 석조전에서.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덕수궁 석조전에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1900년에 만들기 시작해서 1909년에 완공되는 것이 덕수궁 석조전. 그렇죠? 르네상스 양식이군요. 자, 5번 마번에 6월 민주항쟁 당시 시위대가 농성하였다. 어디에서요? 마번에 있는 명동성당에서. 그렇죠? 그래서 명동성당에 들어가서 이 경찰이나 군인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명동성당. 그래서 르네상스 양식 그리고 명동성당 고딕 양식 이런 것들로 또 출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40번에는 2번이 잘못된 내용이다라는 거죠. 41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3장 건국. 자, 1. 저게 일체 통치 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가의 수도를 정하고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이 행사돼서 삼균제도와 삼군제도의 강령과. 그렇죠? 이거 뭐예요? 삼균제도가 나왔어요. 삼균주의 그러면 조수왕의 삼균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조수왕의 삼균주의. 그런데 벌써 지금 제목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건국. 그렇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조수왕의 삼균주의가 1941년에 발표되게 되는 것이죠. 자, 1번 신채호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이것은 조선혁명선언이 들어와야죠. 그래서 1923년 조선혁명선언 의열단 행동강령. 그렇죠? 두 번째.
중국 충칭에서 발표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칭에서 정착한 다음에 그 임시정부의 활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광령 발표 1941년 맞습니다. 자, 3번 조선민족혁명당의 강령이었다? 아니지요. 임시정부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광령이지 그것이 아니었다. 자, 4번 국민대표회의 개최의 배경이 되었다.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파, 개조파 그리고 현상 유지파가 대립을 하게 되었죠. 임시정부의 활동. 자, 5번째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설립이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국내에 있었던 건준이의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건준이는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1번은 2번이 정답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42번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 찾아보자. 제1조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한 자. 그렇다면 지금 치안유지법은 있는 상태에서 나타난 법령이다라는 거죠.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의 집행유예 언도가 있을 경우 소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보호감찰 심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본인을 보호관찰에 붙일 수 있다. 이게 치안유지법이 아니고 보호관찰령이구나. 그렇죠? 제2조 역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첫 번째 줄 보호관찰 나오고 두 번째 줄 보시면 그 사상 및 행동을 관찰하는 것. 이것이 이제 1936년에 일본 놈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사상을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이에요. 별걸 다 만들지요. 그렇죠? 자, 요겁니다. 자, 1번. 토지조사령을 발표하는 총독부 1910년대죠.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헌병 부단 통치 때 30년대고요. 자, 두 번째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고 있는 학생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겠죠. 1930년대니까 여기에 들어가야겠다. 세 번째 근후회가 개최한 강연회에서 연설하는 여성 1927년 근후회. 그래서 여성들의 민족 유일당 운동. 자, 네 번째 가격을 청결히 하지 않아 퇴형을 당했대요. 퇴형은 1910년대에 있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 1920년대죠. 1922년에 기성회가 만들어지는데 아무튼 20년대니까 답이 될 수 없고 30년대 상황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42번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43번으로 갈게요. 43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이 건물은 옛 중앙학교 숙직실을 복원한 건데 일본 도쿄 유학생 송계백은 일본 도쿄 유학생이래요. 중앙학교 교사 한상윤을 찾아와서 일본 유학생들의 거사 계획을 알리고 28 독립선언. 그럼 지금 요거에 대한 초안을 전달을 했다. 현상윤은 이곳 숙직실에서 송진우 등과 향유 계획을 협의했고 이는 무엇이 추진되는 계획입니까? 자,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 썼던 28 독립 선언이죠. 자, 28 독립선언이 있었고요. 이 계기로 인해서 국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창피하죠. 그래서 3.1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어떻게 학생들에 의해서 먼저 이렇게 희생이 됐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지도자들, 성인들이 뭐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3.1운동이 전개가 되죠. 1번. 신간회로부터 진상조사단이 파견되었다. 이것은 1929년에 있었던 광주학생 항일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간회 진상조사단.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계기가 되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3.1운동 결과 우리가 대학살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조직화하자. 그래서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자, 세 번째, 동아일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이것은 1930년대에 있었던 농촌 계몽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촌을 계몽해야 된다. 30년대에 있었다. 자, 네 번째, 순종의 인산위를 위해서 이 기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으니 1926년 60만세 운동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된 거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에 있는 3.1운동이 정답.
자, 4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44번. 다음 법령 발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법이 이렇게 이번 문제는 또 맞네요. 그렇죠? 제4조 본 법령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임대차. 제3조 임대인이 마름 등 소작지의 관리자를 둘 때는 조선 총독이 나왔어요. 그럼 일제강점기 때 법령 같아. 그렇죠? 조선 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부윤, 군사 또는 도세에게 신청한다. 7조 소작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하로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농지 토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 농지개혁법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조선 총독 나왔죠. 그리고 임대차 그리고 소작지가 나왔잖아요. 농지개혁은요. 소작을 인정을 안 해요. 그렇죠? 농지개혁법은 1940년대 그렇죠? 1949년 만들었던 농지개혁 50년에 이제 시행을 했지만 거기에서는 뭡니까? 소작지를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두 다 자작농으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소작지. 그러니까 조선 총독이 소작지 가지고 지금 토지 임대차 뭐 어쩌고저쩌고 얘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겠죠. 이것이 뭡니까? 조선 농지령이에요. 농지령. 실질적으로 지주를 위한 법이 조선 농지령입니다. 그래서 조선에 임대차 관련돼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야, 이 시끄럽고 이 법대로 시행해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작쟁이 분쟁에 관한 법인데 엄밀히 따지면 이제 소작쟁이 분쟁의 법이니까 소작농을 위해서 해야 되지. 죄다 지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지주가 대부분 뭡니까? 친일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1번. 국민징용령이 공포되었다. 1939년에 있었던 징용령을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에서 보면 이 이후에 있었던 거 34년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 이후에 있었죠? 맞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국가총동원법 언제입니까? 193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니까 맞고요. 자, 세 번째. 농촌진흥운동은 얘들이 1932년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운동이라고 하니까 와 좋은 건가? 농촌계몽운동하고 착각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농촌진흥은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 농촌을 진흥을 시키겠다는 거지요. 뭐 수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농촌 수탈 정책이 농촌진흥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은 32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3번이 틀렸고 3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 4번. 미국 공출 제도가 시행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1930년대 후반에 이 전시 수탈의 일환으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이후 상황이니까 맞고요. 5번 학도지원병제가 실시되었다. 1943년에 학도지원병제. 역시 전쟁에 정신없는 일본 애들이 학도, 그러니까 학생들을 전쟁에 동원했던 학도지원병제. 자, 45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와 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찾아봐라. 자, 독립군은 일본군의 맹공을 피하고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이동했고요. 네 번째 줄에 보니까 적군이 나와 있고 적군이 독립군에게 부장해제를 요구했대요. 와, 이건 뭡니까? 가번은 1921년 슬픈 자유시 참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이 러시아 적군을 도와줬는데 적군이 오히려 배신을 때려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변을 겪게 되는 자유시 참변. 나번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스야하고 그리고 또 누구겠어요? 미스하고 장쩌린이 그렇죠. 얘들이 이제 협정을 했던 1925년 미스야 협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독립군에게 현상수배를 걸었던 자 지금 보면 뭡니까?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 일로 옳은 걸 찾는 거죠. 자 1번 조선혁명군이 영릉가에서 일본군에 승리했다라는 거죠. 영릉가 전투는 32년에 있었어요. 아이고 틀렸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로 참의부가 만들어지는 것은 1923년에 맞네요. 2번이 맞고요. 3번 조선민족 전선연맹 산하에 조선의용대 김원봉이 한코우에서 1938년 조선의용대를 만들게 되지요. 자, 네 번째, 일본의 사주를 받은 마적단이 훈춘 일본 연상을 불태웠다. 훈춘 사건 1920년이죠. 그래서 얘들이 그 1920년에 아이고 이거 뭐야?
1920년에 그 군대를 몰고 그래서 봉오동 전투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애들이 한 건데 이 이전 상황이니까 들어갈 수 없고요. 자, 5번 북로군정서 등 연합군 부대가 청산리 일대에서 대승을 얻었다. 청산리 대첩이지요. 이때입니다. 10월달. 역시 가 이전 상황이니까 들어갈 수 없고 2번이 정답. 4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가에서 다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봐라. 가번. 입어라. 조선 사람들이 짠 것을 입은 만든 것을 먹어라. 써라. 뭐 이런 거죠. 이거 뭡니까? 물산장려 운동이에요. 물산장려 운동은 언제 있었어요? 192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나번 한번 볼게요.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인데 왜 차별을 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이것은 형평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선형평사. 그래서 형평운동 역시 1920년대 조선형평운동입니다. 진주에서 시작했죠. 자, 다번.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랑입니다. 어린이를 결코 윽박하지 말아라 라는 소년운동이에요. 역시 소년운동도 1920년대에 있었던 상황이죠. 자, 1번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통감부예요? 총독부겠죠. 틀렸고. 자, 두 번째 조만식, 이상제 등의 주도로 평양에서 시작된 물산장려 운동 맞네요. 자, 세 번째 공사노비법 혁파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이것과 관계가 없죠. 당시에는 평등한 사회죠. 평등한 사회인데 사회차별, 신분차별을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가부기역 때 얘기고 4번 평양에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거는 물산장려 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다 5번.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아서 추진되었다. 대한매일신보는요. 5번은 틀렸죠. 대한매일신보는 언제? 1904년에 만들어서 1910년까지 활동했던 신문인데 20년대 있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47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가와 나 주장을 한 인물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자. 가.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고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게 됐으니 남한만이라도 무엇을 조직해야 된다라는 이승만의 정읍발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읍발언 이승만 나번. 현시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잡고 우리 통일조국을 달성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랫줄에서 두 번째 줄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해서 단독정부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라는 김구의 3천만 동포의 읍고함이라는 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1번 국제연맹의 위인 통치 청원을 시도했다. 누구예요? 이승만이죠. 이승만의 국제 위인 통치. 자, 요구 두 번째. 여운형과 함께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했다. 김규식입니다. 그렇죠? 좌우합작위원회 조직 김규식. 세 번째, 의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한인애국단 김구가. 그렇죠? 김구, 나번 김구 맞고요. 자, 네 번째. 분단을 막기 위해서 평양에 가서 김일성과 회담했다. 이것은 남북협상 아닙니까? 그렇죠? 남북협상 김구, 김규식이 주도했다. 나번 맞죠? 다섯 번째, 가나 모두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렇죠? 모스크바 3상 회의 그 이후 결정상 이후 신탁 통치를 한다라고 하니까 모두 다 반탁을 주장했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는 것. 그래서 맞는 얘기고 틀린 것 2번입니다. 자, 우리가 48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법령을 제정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국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1조. 일본 정부와 통모에서 한일 합병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 한국 주권 침해하는 조약 문서에 조인한 자, 모의한 자 모두 사형 무기에 처해야 된다. 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모두 사형 처해야 된다라는 것. 이게 뭡니까? 반민법 아닙니까? 그렇죠? 반민족행위 처벌법입니다. 자, 이 반민법을 만들었던 국회, 무슨 국회요? 초대국회입니다. 그렇죠? 자, 초대국회의 친일파 청산 활동이죠. 자, 한번 볼게요. 1번,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초대국회. 그렇죠? 자, 두 번째, 대통령을 행정부 수반으로 규정한 헌법을 제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간접선거로 추대하는 것이 이제 또 초대국회. 세 번째,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에 농지개혁법을 통과시켰다. 농지개혁법
1949년 그래서 초대 국회에서 한 것이죠. 네 번째,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재산 처리법. 이것도 1949년에 만들었습니다. 이거 누가 했겠어요? 초대 국회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섯 번째,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개헌한 이게 뭐야? 4.4.5 입개헌이에요. 자, 이 4.4.5 입개헌은 언제입니까? 이 1954년이에요. 1954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대, 2대 국회가 아닌 3대 국회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3대 국회에서.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49번 문제로 갈게요. 49번.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사진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대통령 선출 방식으로 재구성한 현대사. 자, 간선제 시기, 직선제 시기 가가 있고요. 남북 정상회담이 2000년. 그러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그 바로 직전. 그럼 뭐가 있을까? 1978년, 그렇죠? 1987년 뭡니까? 6월 민주항쟁 이후 이렇게 봐야겠죠. 아무튼 한번 봐볼게요. 기억번. 서울 올림픽 대회 1988년 노태우 정부. 자, 당시에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대통령 직선제잖아요. 87년 이후에 1987년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 그럼 이 이후에 노태우 정부 당연히 대통령 직선제였을 것이고 니은번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을 때는 1950년입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였고 인천 상륙작전은 9월 15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췌개헌이 있기 바로 전이니까 초대 헌법이 적용되었을 때죠. 그때는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이승만 간접선거제였어요. 그렇죠? 간접, 직선제가 아니고. 자, 디귿번. 7.4 남북공동성명. 이것은 또 1972년 7월 4일 7.4 남북 공동성명이었는데 당시에는 박정희 정부였어요. 그때 제6차 헌법이 적용되고 있을 때인데 이때는 대통령 직선제였다라는 거죠. 박정희 정부. 리을번 부마 민주항쟁입니다. 자, 1979년 10월 달에 있었는데 자, 이것은 당시가 유신체제였다는 거죠. 유신체제는 뭡니까? 종신 집권이 가능했던 간선제 체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고 기억과 디귿번 2번이 이 정답이다. 자, 50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다를 발표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순서 맞추기. 가번 볼게요. 자,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의 분노가 열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아래줄에 보면 4.13 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장정. 이거 뭐예요? 4.13 호원조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니네가 뭔데 헌법을 수호하네 만에 그러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6월 민주항쟁. 자, 나번 보시면 우리는 이제 삼성개헌을 감행해서 자유민주의 반역을 기도하는 어떤 명분이나 위장된 강변에도 자, 지금 벌써 끝나야 돼요. 1969년 삼선개헌이 있었다라는 거죠. 삼선개헌. 자, 다번 보시면 오늘로 3일 전 57돌 그러면 1919년 그리고 플러스 57대이라고 그랬죠. 57을 더하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산수가 자, 76년. 그렇죠? 1976년이에요. 3.1절. 그래서 우리는 1919년 3월 1일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이 민족의 함성. 이렇게 했을 때 맨 아래에서 두 번째를 보면 피를 땅에 묻어버리는 죄가 되는 것 같아. 우리의 뜻을 모아서 민주구국선언은 1976년 3월 1일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민주구국선언이에요. 여기에서 이 명동성당에서 선언했던 민주구국선언입니다. 자, 지금 보면 87년, 69년 그리고 76년. 그러면 나 그리고 다 가번이죠. 나다가 4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0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요번에 이 기출문제가 조금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 기출문제 풀이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이론 그 지식이 맞느냐 틀리느냐 확인차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우리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여기에서 모르는 내용이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
빨리 뭐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그렇죠. 지금 내가 봤던 책들 이론서를 한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 정리 잘 하시고요. 이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